제작진이 오늘의 뉴스파이터 스페셜 방송을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편성지라고 선언한 순간 모두가 그 이유를 직감했다. 대기 화면 중앙, 모든 것을 압도하며 선명하게 박힌 세 글자, 빈에서. 이제 겨우 12살 그러나 이 이름 석자는 이미 대한민국 트로트라는 유구한 역사 위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등고선을, 아니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것을 초신성의 등장이라 했고 누군가는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의 첫 페이지라고 명명했다. 그날 새벽 우리는 신드롬이 탄생하는 바로 그 진원지에 서 있었다. 방송은 시작부터 모든 기존 문법을 산산조각 냈다. 아나운서의 상투적인 인사말 대신 스튜디오 전면을 감싼 거대 LED 화면이 마치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게이트처럼 순식간에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난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미스트롯 3분의 1 장면이 고해상도로 부활했다. 빈에서가 마이크를 잡고 단 한 소절의 긴 호흡으로 장르 전체를 고요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바로 그 순간. 스카이라이트가 은하수처럼 터져나오던 단 3초. 카메라는 숨을 멈췄고 현장의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며 전율했다. 12살 소녀에게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화면 위로 떠오른 자막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제작진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이 스튜디오의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다. 우리는 지금 15년 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장윤정 신드롬의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버전을 목격하고 있는가?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전문가들의 대답은 놀라우리만치 단호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의 입에서는 분석이 아닌 경탄이 쏟아져 나왔다. 대중음악 평론가 이정미의 말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빈에서의 공명대가 이미 원숙한 성인 보컬리스트의 영역에 접속해 있다고 표현했다. 성대의 물리적 길이에서 오는 어린아이의 핸디캡을 흉부 공명과 두성을 완벽하게 배합해 상쇄하는 음역 운영은 웬만한 싱어송라이터들도 평생 꿈꾸기 어려운 경지라는 진단은 스튜디오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30년 차 베테랑 보컬 코치 박다혜는 한술 더 떴다. 그녀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이톤의 최고점에서 0.2초 단위로 바이브라토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깨끗하게 정박으로 끊어내는 감각. 이건 배워서 되는 능력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완벽히 타고나는 감각치의 영역이에요. 프레이즈 말단에서 살짝 꺼는 포르타멘토와 숨의 길이까지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걸 보세요. 저는 단언컨대 2에서 3년 안에 여성 테너 파트까지 소화 가능한 장르를 초월한 만능 보컬의 완전한 윤곽을 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중의 반응을 통해 숫자로 증명되었다. 제작팀이 전국 10개 광역시 시민 2,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비공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금 팔로워 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트로트 신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빈에서는 48.1%라는 경쟁자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정식 데뷔 앨범은커녕 정식 음원 하나 없는 소녀에게 쏠리는 이 기이하고도 폭발적인 곡선. 스튜디오에서는 이 곡선을 현상이라고 불렀다. 실제 현장은 그 현상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증명했다. 대형 페스티벌이 아닌 지방소도시 문화회관 공지에 빈에서 출연 단 한 줄이 붙는 순간 200석의 좌석은 예매창이 열린 지 단 3초 만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지난 12월 강릉의 한 해변 마켓에 예고 없이 깜짝 등장했을 때는 순식간에 700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들어 일대가 마비되었고 인근 카페 매출이 평소의 5배까지 폭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그녀의 고향인 진주시는 아예 빈에서 골목 페스티벌을 기획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지역 스타 한 명의 파급력이 기존의 모든 행사 문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장윤정이 전성기 시절 전국 행사장을 평정하던 그 구조적 파급력과 닮았지만 그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인기의 온도가 용암처럼 끓어오르자 시장은 냉혹한 계산기를 꺼내 들었다. 방송 중 공개된 극도로 보수적인 추정치에 근거한 빈에서의 현재 가치는 약 16억 원. 이는 단순히 출연료를 합산한 숫자가 아니었다. 광고, 후원, 콘서트, 굿즈, 음원,
저작권 등 미래에 발생할 모든 기대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DCF,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에 근거한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계산된 수치였다. 시장의 체감 속도는 이 조심스러운 숫자마저 비웃듯 거칠게 질주했다. 미스트롯 3분 1라운드 경연 직후 2천만 원 선이던 행사 오퍼는 단숨에 3,500만 원으로 수직 상승했고 한 OST 제작사는 웹드라마 삽입을 조건으로 무려 1억 원의 선투자를 제안했다. 지금의 빈에서는 연습실이 아닌 냉정한 시장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가치 곡선을 직접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비대는 반드시 짙은 그림자가 따르는 법,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너무 빠른 성공 그 자체였다. 빈에서의 보호자 겸 매니지먼트 팀이 수억 원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 대회 종료 전까지 모든 상업적 계약을 동결한다고 선언한 배경에는 이 어린 천재를 시장 논리의 탐욕에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필사적인 철학이 깔려 있었다. 문화정책 연구자 한주영은 산업이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어린 인재를 숫자로만 재단하는 관성이 생겼다 하며 체계적인 지원과 심리적 안전망 없이 쏟아지는 추정치와 거액의 오퍼는 오히려 독이 되어 성장통을 키우고 재능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16억이라는 숫자는 빛나는 왕관이 될 수도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호와 성장, 신중함과 과감함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것이 12살 아티스트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가혹한 숙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광풍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는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제작진이 어렵게 얻어낸 짧은 인터뷰 속 빈에서는 무대 위 카리스마와는 전혀 다른 수줍음 많은 소녀의 얼굴이었다. 교정에서 친구들과 셀카를 찍고 급식 메뉴판 앞에서 보늘 미역국. 좋아, 라며 해맑게 웃는 평범한 중학생. 카메라가 켜지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무대에 올라가기 전엔 손이 막 차가워져요. 그런데 첫 박수 소리가 딱 들리면 심장이 쿵 하고 뜨거워지면서 가사가 저절로 막 떠올라요. 준비된 답변이 아닌 매 순간 무대 위에서 되살아나는 감각의 기록. 그 말이 끝나자 곁에 있던 담임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연습 끝나면 항상 음악실 피아노 뚜껑 꼭 닫고 의자까지 밀어넣고 가는 아이예요. 그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노래에도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의 마지막 컷은 의도적으로 힘을 뺐다. 화려한 클로즈업 대신 리허설 종료 후 빈에서가 모든 스태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며 복도 저편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멀찍이 잡았다. 붉은 마이크 표시등이 꺼지고 조용한 정적만이 남은 화면 위로 내레이션이 속삭이듯 흘렀다. 질문이 하나 남았다. 이 소녀의 내일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질까? 답은 거창하지 않았다. 오늘은 학교 가요. 내일은 연습해요. 그 다음 날은 무대에 올라가요. 웃으며 말한 이 세 문장은 16억이라는 숫자보다 그 어떤 평론가의 분석보다 더 명료하고 강력한 로드맵이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그녀의 무대를 기다려주는 인내, 무대 밖의 하루를 존중하는 예의, 그리고 무대 위 3초에 제대로 전율하는 감각. 그 감각이 살아있는 한, 이 신드롬은 한낱 소문으로 소비되지 않고 한 위대한 아티스트의 성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훗날, 오늘의 짙은 안개가 거친 아침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하게 될 것이다.